하나, 둘, 셋.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경만입니다. 네. 오늘도 바쁘셨죠? 아, 많이 바쁘죠? 네. 오늘 행보는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 일찍 버스로 여행 가는 우리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여행 가는 사람들 인사드리고 네. 또 지지 부탁하고 되게 일상적인 생활이 됐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오늘은 같이 여행 떠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오늘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지쳐 보이시기도 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장기 레이스에 돌입했죠. 이제 선거라는 거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니까 접촉할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이 뛰고 다니면서 대민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또 스킨십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아무래도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국민들 앞에 나서려고 하니까 우리 후보님 마음이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신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공백기가 사실은 15년이란 공백기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 다 나무 일이라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랑가도 몰라요. 근데 저 경우는 15년이면 벌써 강산이 한 번 바뀌고 또 변하는 이미 2분의 1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나에게는 인고의 시간도 되지만은 또 나를 성찰하고 또 지난 날을 생각해보는 또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기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더라.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후보님 그 책에 보니까 늦은 공부에 박사학위나 이런 거 석사학위 뭐 이렇게 땄는데 시력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도 아마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시력이 지금 얼마나 안 좋아지셨어요? 지금 저 상당히 한 15m, 20m 이상 있으면 누군지는 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제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 과정을 가려고 할 때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데에 갈래 가냐. 정말 어렵다. 분명히 어려움에 난 봉착되고 좌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가 좀 도전 정신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못했던 거 지난날에 내 자녀들이 대학을 서울에서 사립대학을 둘이 다녔어요. 우리 아이프가 당신까지 박사과정을 가면 도대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 말 들으니까 탁 가슴이 철렁해. 맞다. 내 가욕이다. 그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자고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시간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15년이라는 공백기 중에 그래도 이때다 하는 그 순간 딱 2016년도에 이때다 하고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무작정 대학은 박사과정 코스 접수를 하고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만학도가 오셔서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딱 가서 보니까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다 합격해가지고 현직 변호사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면접을 가니까 기가 팍 죽었는데 그래 도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최고 승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난간을 극복했고 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2 외국어 만 해도 돼? 아니, 힘드시죠?
아니, 괜찮은데. 힘드시진 않으시죠? 응. 어디 자연스럽게 정자나 쓰셔서 어, 아까 되돌아가시면 아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그래, 그래요. 네. 지금 시작할까요? 예, 바로 시작하십시오. 화면 치면서 의자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래요. 앉으시면서 진행하세요. 애국어 시험이 문제예요. 네네. 자,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좀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인기 포인트가 또 어떻게 보면 영어도 될 수 있어. 그래도 이제 상위 그룹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던 건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말하는 거 이거 애국어 시험, 영어 시험을 네. 지금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나이에 네네. 영어 시험을 본다는 건 불가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다음에 봐라. 그러면 그 나이에? 조심해요. 그러면 1년이 네.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좋습니다. 좋은데 시험 유형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년을 딜레이 시키는 건 좋습니다. 근데 올해 접수를 해봐야 네. 내년에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경험 삼아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아, 그래요? 그래서 접수를 했어요. 네. 접수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네.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초조, 불안 다 있지. 근데 어쨌든 내가 좀 잘 본 것 같아. 잘 본 거, 느낌상. 아니, 그리고 내가 아는 거가 많이 나와서 네네. 내가 그런 대로 좀 썼는데 헌법 전문이 좀 나온 거 있더라고. 헌법 전문에 네. 전문을 그 번역하라는 것도 나오고 그걸 영역하라는 것도 나왔어. 근데 그걸 하여튼 운이에요, 운. 내 운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가장 행운이 그때지 않았느냐. 그걸 쓰고 다 썼어요. 네. 써서 제출했는데 며칠 전화니까 교수님 연락이 왔어. 전화가 제일 먼저. 아유, 합격했네요. 그래.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정말로 나이 먹은 사람이 영어 테스트에 합격했다? 아,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어렵지만 그래도 그 희열은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은 없구나. 도전하면 못 이룰 것은 없구나 하는 그런 강한 내 어떤 생활 신조랄까 철학을 거기서 또 입증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지금은 논문이 정말로 어렵고 교수님들이 어쩌면 청탁방지법 때문에 커피 한 잔도 안 마셔요. 그리고 엄청나게 엄격해. 단 또 조선대학이나 전남대학이나 강주교대 같은 데는 심사위원 5명 중에 2명 이상이 타 대학 교수가 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엄격해서 엄청난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때 참 내 스스로 반문할 때가 있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희열을 만끽했던 때가 아마 박사학위를 논문을 통과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 없었다면 과연 내가 15년을 그 암흑기를 버텼을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저한테 주는 그 시련 중에 또 그래 강종만이 너는 이것은 너한테 선물한다고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이 영광 국민이 된 지 10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서 후보님을 이렇게 그 전에 일은 저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후보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옥당골 희망편지 네 이걸 이렇게 쓰신 거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게 그 예전 재임 시절에 미국에다가 네, 외국에 저희 영광 국민들이 읽어낸 특산품을 가지고 직접 세일즈맨으로도 활동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영어 공부가 혹시 또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 하면 그때 세일즈 이렇게 다닐 때 직접 통역 없이 이 영광의 이 특산품을 직접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국 분들에게 알리고 소개할 수 있을 그 정도
그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바디랭귀지를 하죠. 한데 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전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고 미국, 뉴욕, 워싱턴, LA에 가서 네. 판촉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도정정신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감시 시도를 했고 아마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위험성이 엄청나게 내포된 건데 그래도 그때 제가 가감히 그걸 시행했던 거가 아마 지금의 우리 굴비 산업이라든가 네. 모신유지 송편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부흥기를 맞고 있는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가서 상표 등록을 미국, 일본, 멕시코, 중국, 캐나다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표 등록을 했을 때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영광 굴비가 중국산인데 조잡하게 만들어진 중국산을 가지고 영광 굴비라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마켓에 가면.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조잡했던 거가 제 사진을 붙여서 표시하고 인증을 받게끔 했던 그 시절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수출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거가 제가 만약에 재임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네. 직접 다이렉트로 수출해서 훨씬 우리 생산자들이 특히 굴비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안전한 어떻게 보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을 건데 지금 그런 거가 좀 부족하고 간접적으로 뭐 전남무역공사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 기회에 네네. 다시 군정에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 이번에 이렇게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그때 못 이뤘던 그때 계획했고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혜택이나 그때 이렇게 이 책에서 보니까 군수는 그 국민을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못 이룬 거를 이번에는 다 이루실 계획인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목표점을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 욕심이죠. 욕심. 기본적인 욕심인데 그 욕심이 현실로 일궈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때 역사는 찬란하게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매달 때는 좌절과 굴절의 역사를 남겼다는 그 선인들의 말씀이 있기에 저는 만약에 제가 군수에 당선돼서 다시 군정을 본다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약속된 100년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군정을 펼쳐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풍요롭게 잘 사는 고장으로 변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군수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군정, 영광 국민 모두가 함께 손잡고 너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함양 속에서 영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르러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열심히 국민 화합과 또 미래의 영광의 먹거리를 또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국민 모두의 화합과 행복, 거기에 혹시 이제 저희 후보님이 그러면은 함정교사라는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세력들도 지금 이제 후보님이 당선이 되시면 후보님이 감싸 안고 책임을 져야 할 국민들이잖아요. 네. 네, 그 국민들, 그분들도 국민으로서, 내 국민으로서 안고 보호해주며
부양을 해주며 그분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